뉴욕 증시가 트럼프 탄핵 이슈로 인해서 다우가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더니 새로운 이슈가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여태껏 잘 올라주다가 정말 오랜만에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8월 폭락장 이후에 최대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3%. 봉의 크기만 보더라도 이 8월 이후에 가장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약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잘 버텨줬는데 이 황금선 위에서 잘 버텨주다가 한 달 만에, 한 달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피랑 비슷하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거를 잘 유지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큰 음봉, 당연히 여태껏 스윙 투자도 하고 여러 종목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큰 음봉이 뜬다는 것은 분명히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종목을 보던 간에 지수 차트를 보던 간에 떨어진 가격이 다시 올라와 줘야지, 이 단기간에 이 가격을 다시 올라와 줘야지 증시가 탄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기간에 오늘 떨어진 폭, 코스닥을 보면 약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목요일, 금요일이 남았는데 넉넉 잡아서 한 5거래일 안에 다시 이 떨어진 폭을 반등시켜 준다면 64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애매한 반등으로 0.5%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이 음봉을 빨리 회복을 못한다면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쭉 미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떴다는 것은 일단 주의를 해야 되는 단계이고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좀 자제하시면서 이 음봉을 빨리 회복해 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장중의 단타나 오전장의 단타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정리하면 단타가 아닌 이상은 오늘 떨어진 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잠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좋으며, 단타는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단타가 오전장에 많이 치는데 오전 한 9시 30분까지는 이 지수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장 단타는 그냥 자유롭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오후장 역시 확실하게 돈이 몰리는 종목에서 단타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들을 볼 텐데 오늘 정말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재미있는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많이 몰렸습니다. 우선 코스피를 보시면 마니커가 대장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오늘도 11%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선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을 뚫어 주었는데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고 이 마니커 FNG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벌써부터 이런 수혜를 받고 저점이 6,500원, 그리고 오늘 11,000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저점에서 정말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 것도 보시면은 차곡차곡 올랐습니다. 시초가가 1%고 차곡차곡 올라서 신고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차라리 정규시장에서 이 오래된 종목들, 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반응을 준 마니커 FNG나 우리손 FNG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약간 재미있는 종목이 많이 몰려 있었고, 대우부품과 코리아 FT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이 둘 다 비슷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보시면 장 초반에 개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지 제대로 된 반등을 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너졌습니다.
3분봉을 보시면 한 번 눌렸다가 고점을 순식간에 돌파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다가 가끔씩 종목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눌리다가 순식간에 고점을 돌파했는데 그 고점을 유지 못하고선 너무 빠르게 떨어진다면은 그거는 그냥 고점까지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행동이고, 그리고 이걸 유지를 못 해주고 그냥 바로 내려간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매도 신호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내려갔어도 바로 이 고점 뚫은 것까지 근처까지 올라와주면 모르겠는데, 눌린 상태에서 음봉에서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보시면 올라오려고 하다가 눌리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눌리고 이러다가 결국에 못 오르니까 실망 매물과 각종 매물로 인해서 황금선을 깨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오전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보시면 지금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모든 키움증권이 그 개인 투자자로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키움증권에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순매수만 보시더라도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거래량과 관심도는 괜찮기 때문에 오늘 고점을, 오늘 좀 힘들었던 자리 다시 올라와서 오늘 힘들었던 자리를 유지시켜 줄 때까지는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고점 돌파형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거래량 깡패 종목이 탄생했는데 우리손 FNG, 이걸 오늘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종가 베팅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오후장 들어서 황금선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선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점심까지 쉬지 않고 오르고 황금선을 타고선 계속 오르면서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이 정도 기세라면은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는데 24%까지 오르고선 여기서 딱 고점을 찍고, 아까 설명드린 코리아 FT와 거의 패턴이 비슷하죠. 항상 뚫는 척 하고선 바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되고, 뚫는 척 하면서 못 뚫고선 다시 뚫기 전 자리로 내려간 뒤에 바로 회복을 못 해준다면 바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구간이 아니고 이 구간. 그러니까 고점을 뚫었는데 뚫는 척 하면서 못 뚫고선 다시 올라가기 전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제대로 뚫어주고선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손 FNG와 라닉스가 종가 매수 대상이었는데, 여기 우리손 FNG, 라닉스, 이게 제가 두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두 개 종가 베팅 대상이었는데 종가 베팅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좀 하락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손 FNG에서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수급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고 거래량과 그냥 추세로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심하게 많이 들어와서 종가 매수가 조금 꺼려졌습니다. 만약 오늘 상한가를 갔으면 고점을 완전히 뚫어주면서 완벽하게 마감을 했을 텐데, 차라리 우리손 FNG도 괜찮지만 마니커 FNG 이쪽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를 저는 추가를 해 놓을 것이고 이걸 추가해 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선 종가 기준으로 차근차근이라도 올라오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줄어든다면은 다시 고점을 뚫는 것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두고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한테 마니커 FNG가 1순위이고 2순위가 우리손 FNG입니다. 이렇게 마니커, 정다운, 백강소재, 이글베 등등 뉴스로 인해서 시초가가 높게 찍히는 종목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오는 종목들, 양봉이 크고 거래량이 몰리고 차근차근 올라와서 양봉을 유지해주는 종목들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주는 보지도 않았고 한일사료도 오늘 차트가 좋았는데 이거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닉스를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40만 주를 쌓아놓고선 시간에 거래해서 좀 인위적으로 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주에서 그냥 주기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이게 정말 높은 확률로 그 다음날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종가 베팅 대상이었던 이유가 고점을 뚫어주었고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 상위에서 종가 베팅 대상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딱 눈에 띄는 게 우리손 FNG, 라닉스, 그리고 마니커 FNG까지 이 세 개의 종목이 오늘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라닉스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거래해서 좀 인위적으로 올리면 그 다음날 음봉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라닉스 자체가 그동안 힘도 셌고 좀 기대하는 매수세가 많다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반에는 어제 그것 때문에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관심 종목에 계속 분류가 돼 있긴 한데 쳐다보지는 않았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올라갑니다. 시작을 하고 고점 9,6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시초가가 9,280원이니까 약 3%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무너졌고 저점이 8,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까지 그냥 흔한 패턴이구나, 여태껏 신규 상장주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서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저도 모르게 시초가를 회복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늦게 봤는데 한 10,000원을 뚫어줄 때부터 확인을 했었는데 10,000원을 뚫어주고 나서 1,800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전 고점도 뚫고 이게 VI가 1,200원인가 300원에서 걸렸는데 그 전부터 매수를 해서 빠르게 단타로 수익을 내고선 그리고 종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쯤에 한 번 더 매매를 했습니다. 황금선을 회복해 줄 때. 그리고 종가 베팅까지 대상의 종목이 되었고 오늘 종가는 한 10,000원 정도 9,970원 거의 10,000원과 다름없이 마감을 했고 고점까지 거의 10,000원에서 현재가에서 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과 그리고 오늘 신고가를 뚫었고 이 정도 주목을 받는 종목이라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오던가 뚫어주고선 내려오던가 뚫어지고 또 윗꼬리 달고서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이 뚫어준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봉 상태로 마감을 하던가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제 상태와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안 쳐다보려 했는데 이게 시초가를 돌파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의 고점이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켜보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상장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즐거움을 주는 종목이고 오늘 만약 그냥 이 상태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으면 당분간은 또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 고점을 뚫어 주었다는 게 상당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오후장에도 이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후장에 힘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적으로 받아 먹었는데 이런 것들은 오후장에도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대상으로 이거 두 개를 선별했었는데 여기서 라닉스가 좀 더 괜찮은 조건이었고 그리고 이것도 장 초반에 좀 매물대 좀 없을 때
순식간에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다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손절가는 이 저점, 오후장 저점인 9,400원 정도 이쯤을 한 손절가로 잡고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9,400원이면 좀 넉넉한 편인데 그래도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겠죠. 지금 하락장이고 하락장에서 힘을 준 게 라닉스와 그리고 대지열병 관련주들. 어쩌다 보니 라닉스와 이 마니커 FNG 신규 상장주에 관심이 가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절대 안 떨어질 줄 알았던 삼성전자가 좀 저도 찝찝한 게 49,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잘 지켜줬는데 외국인이 또 이틀 동안 빠지면서 이렇게 49,000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2% 오르면 순식간에 뚫어지긴 하겠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좀 더 큰 금액이 이탈이 계속된다면 좀 힘든 구간을 조정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 외국인이 안 팔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보통 삼성전자에서 패턴을 보면 한 번 팔면은 좀 지속적으로 파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팔면은 좀 하루 이틀 파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어가지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매수하면은 당분간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도 당분간은 매도를 하고 아무튼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선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한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수가 버텨주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추세를 무조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보시면 상위 종목 대부분이 파란색이고 크게 무너진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크게 무너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하락에 합류를 해버린다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삼성전자의 그런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써니전자가 오늘 또 상승하다가 꺾였고 좀 아쉽게 상승을 유지 못했습니다. 상승을 유지했으면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패턴이 장중에 한 번 올렸다가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이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종가 기준으로 좀 좋은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정한 종목이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이 종목이 진짜 요즘에 작정을 하고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 털리고 있고 주가가 전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오늘 17,200원까지도 돌파를 했었는데 약간의 윗꼬리가 생기긴 했지만 적당한 윗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엄청나게 잘 버텨주었고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눌림 다음에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쉽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기회를 안 준다는 말이 매수 기회를 주게 되면은 뭐 2%, 3%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다 보면 전고점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약간 간당간당하고 분명히 내려오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매수했던 그런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의도치 않는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갑자기 많이 진입을 한다면 아무리 오르고 있는 종목도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동안 실컷 눌림목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형성하는 것보다 그냥 보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보합 상태이고 꾸준히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고점을 뚫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엄청나게 잘 버텨주었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도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7위.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우리손 FNG와 라닉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2위 대비해서 동진 세미캔과 라닉스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이 터졌고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 좋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빨리 올라가지고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점을 뚫는 순간이 온다면 당연히 2만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2만원 이 고점을 넘어선다면 또 장기 투자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그 뒤에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그 뒤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뭐 뚫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내일 관심 있는 종목은 마니코 FNG와 우리손 FNG,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 이것도 보합을 유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이슈 있었던 헬릭 스미스, 연속 2번 점 하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이게 하한가 풀릴 때 한번 지켜봤습니다. 하한가에서 계속적으로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주, 20주 하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3분당 150만 주가 나오면서 하한가가 풀렸는데 이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하한가 풀릴 때 개인들한테 제발 핫다해라 이렇게 유인하는 것처럼 하한가를 푸는 척 하면서 이 매도 대기 물량을 다 잡아먹으려 하니까 순식간에 40만 주씩 추가되고 그리고 이게 하한가가 딱 한 번 풀리고선 84,9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눌려버리고 잔량이 187만 주가 쌓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내일까지도 점 하한가가 가지 않고 내일은 당연히 이 핫다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내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들어갈 것 같고 아마 내일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HLB나 코오롱 그거나 전부 핫다에서 성적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았지만 핫다 종목들의 성적이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다 핫다했죠. HLB. 근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라젠도 이때 핫다에서 고점 1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종가가 다시 하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하한가가 풀리는 그 핫다를 해서 최근에 하한가 간 바이오들이 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헬릭 스미스에서도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핫다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것이지만 내일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올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은 종목들을 여기서 정리하고선 마감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큰 음봉이 떴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회복해 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간 지켜보다가 이걸 회복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